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느냐고 묻지 마세요. 우리네 사는 세상은 소설보다 더 기가 막힌 일들이 매일같이 벌어지니까요. 안녕하세요. 우리네 고단한 인생사, 그 억울함을 명쾌하게 풀어드리는 세상 모든 판결 세모판입니다. 오늘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을 상대로 접근금지 소송을 낼 수밖에 없었던 한 남자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어머니, 제발 부탁입니다. 문 좀 열어보세요. 밖에서 이러시면 이웃들 보기 창피해서 어떡합니까? 복도에 붙인 이 종이들은 또 뭐예요? 이거 다 떼세요, 제발. 창피해? 지금 내 애미 앞에서 창피하다는 소리가 나와? 내 아들놈 입에서 창피하다는 소리가 나와. 내가 그년이랑 살림 차렸을 때 내 가슴이 무너진 건 안 창피하고, 내가 시장 바닥에서 생선 대가리 쳐가며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 공부 가르치느라 내 손톱이 다 빠지고 무릎 연골이 다 다른 건 잊었어? 그런데 어디서 근본도 없는 년을 데려와서 내 허락도 없이 결혼을 하겠다고? 어머니, 미니 씨 좋은 사람이에요. 제가 정말 힘들 때 곁을 지켜준 사람이라고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제 인생의 동반자입니다. 왜 그렇게 사람을 미워만 하세요? 사랑? 그깟 사랑이 밥 먹여주냐?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래? 나한테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년 집구석이랑 날짜를 잡아? 오냐 그래. 내 놈이 정가겠다면 가라. 대신 나 죽는 꼴 보고 가. 나 오늘 여기서 콱 혀 깨물고 죽을란다. 내가 이 문을 안 열면 나는 여기서 한 발자국도 안 움직이고 굶어 죽을 거야. 어머니, 제발 좀 진정하세요. 이웃들이 경찰에 신고한다고요. 제발 집으로 돌아가세요. 내일 제가 다시 찾아뵐게요. 그렇게 시작된 갈등은 아들이 결혼식을 강행하면서 걷잡을 수 없는 불길로 번졌습니다. 축복받아야 할 결혼식 날, 식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비켜! 이거 놓으라고! 내가 오늘 저 결혼식 파탄 내지 않으면 성을 갈 거야. 야, 이 독한 년아! 내 아들 홀려가니까 좋냐? 너희 둘이 얼마나 잘 사나 보자. 내가 죽어서도 너희를 저주할 거다. 내 부모는 도대체 애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남의 귀한 아들을 뺏어가게 놔둬?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하객들 앞에서 이게 무슨 망신입니까? 경호원분들, 저희 어머니 좀 밖으로 모셔주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어서 식 진행해주세요. 결혼 후에도 괴롭힘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교묘하고 악독해졌습니다. 신혼집 현관문에는 빨간 매직으로 남의 아들 훔쳐간 도둑년이라는 낙서가 적혔고, 아들의 직장 앞에서는 매일같이 피켓을 든 어머니의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이 회사에 다니는 김 팀장이라는 놈 좀 보세요. 지 엄마를 길바닥에 내팽개치고 여편네 치맛바람에 쌓여서 사는 천하의 불효자식입니다. 이런 놈이 어떻게 나라 돈을 받고 공무를 수행합니까? 당장 파면하세요. 이런 놈이 만드는 물건을 누가 삽니까? 아주머니,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다른 회사원들에게 방해되고 영업방해로 신고당하실 수 있어요. 제발 진정하시고 돌아가세요. 신고해. 신고하라고 그래. 내 자식 내가 야단치는데 누가 난리야? 너 나오너라, 이 나쁜 놈아. 내가 인간이냐? 내가 사람이면 애미를 이렇게 무시해? 너 오늘 여기서 내 손에 죽자. 밤낮을 가리지 않는 문자 메시지는 아들의 정신을 갉아먹었습니다. 새벽 2시, 3시를 가리지 않고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려댔죠. 여보, 또 어머니야? 벌써 50통째야. 나 정말 무서워서 잠을 못 자겠어. 현관 밖에서 발소리만 들려도 어머니일까봐 가슴이 뛰고 숨이 안 쉬어져. 미안해, 미니 씨. 내가 정말 면목이 없어. 우리 이사 갈까? 아니면 내가 아예 직장을 옮길까? 이사가도 소용없을 거야. 어머니는 어떻게든 찾아내실 분이잖아. 나 어제는 퇴근길에 누가 뒤에서 밀 것 같아서 뒤도 못 돌아보고 뛰어왔어. 회사 로비에 어머니 서 계시는 거 보고 화장실에 숨어서 1시간을 울었어. 여보, 우리 이러다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아. 결국 아들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평생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일이 될지언정 지금의 가정을 지키고 아내를 살리기 위해 어머니를 법정에 세우기로 한 것입니다. 판사님, 제가 오죽하면 제 배 아파 낳아주신 어머니를 여기 모셨겠습니까? 저도 사람입니다. 저도 살고 싶습니다. 제 아내는 지금 대인기피증과 공황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저 또한 직장에서 손가락질을 받으며 하루하루 지옥 같은 공포 속에서 삽니다. 어머니의 행위는 사랑이 아닙니다. 이건 명백한 폭력이고 고문입니다. 제발 저희 부부를 놓아달라고, 더 이상 다가오지 말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허, 참나. 기가 막혀서. 판사님, 저 말 좀 들어보세요.
제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고생고생해서 키운 아들놈이 여편네한테 홀려서 애미를 모른 척 하는데 어느 부모가 가만히 있습니까? 제가 때리기를 했습니까? 돈을 뺏기를 했습니까? 그저 정신 차리라고 내 아들 돌려달라고 한 소리 한 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천륜을 어기고 애미를 고소해요? 이런 천하의 후레자식 놈이 어디 있습니까? 법이 아무리 무서워도 부모 자식 사이에 벽을 세운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건 반사회적인 일입니다. 1심 법원은 망설였습니다. 우리 사회의 유교적 정서와 부모 자식 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법이 가정사에 깊숙이 개입하는 것이 조심스러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생각은 단호했습니다. 피고는 들으십시오.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성인이 된 아들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고 그 선택이 피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타인의 사생활을 파괴할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판사님, 그건 다 제 자식이 잘 되라고. 피고가 행한 일련의 행동들을 보십시오. 아들의 주거지 무단 침입, 직장에서의 소란, 모욕적인 언사가 담긴 벽보 게시, 그리고 수천 통에 달하는 협박성 문자. 이것이 과연 어머니로서 할 수 있는 훈계의 범위입니까? 피고의 행위는 원고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단순한 금전적 배상만으로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치유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본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피고는 원고의 주거지 및 직장으로부터 100m 이내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또한 전화, 문자, 이메일, SNS 등 어떠한 수단을 이용해서도 원고에게 연락을 시도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위반 횟수 1회당 5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 판결이 내려지자 법정은 정막에 휩싸였습니다. 어머니는 자리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했고 아들은 차마 어머니를 쳐다보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법이 어떻게 이래?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돈을 내라고? 내 자식한테 연락했다고 돈을 내라고? 이놈아, 내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나를 감옥에 보내지 그래. 어머니,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게 우리 모두가 사는 길이에요. 제발 이제는 저를 놓아주시고 어머니의 삶을 사세요. 저 찾지 마시고요. 이제 정말 끝내고 싶습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때로는 세상에서 가장 아늑한 안식처가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가장 날카로운 창이 되어 서로를 찌르기도 합니다. 법은 천륜을 끊으라고 판결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타인의 인격을 짓밟는 행위는 그 누구도 용납받을 수 없다는 준엄한 경고를 보낸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방식이 집착이 될 때 그 관계는 결국 파멸로 치닫습니다. 오늘 이 판결이 갈등을 겪고 있는 많은 가족에게 서로를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정직하게 사시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세상 모든 판결 세모판이었어요.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